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상가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상가 의뢰를 받으면 이제 현장의 물건을 확인을 하고 이걸 이제 보고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 다니면서 최근에 상가들 같은 경우 극과 극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괜찮은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분이 저의 의뢰를 줬던 게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를 꼭 희망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중심상업지구 상가를 좀 비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군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곳,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대단지가 몰려있는 곳 중에 제 인상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곳이 송도였어요. 왜냐하면 송도에는 정말 고층의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들로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지 아파트 단지 상가들 같은 경우가 일반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보다 훨씬 상권들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구 상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 지역이면서 역세권이고, 또 중심 상업지로 업종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 제 머릿속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 투자자 접근하기 쉬운 곳, 지금 마곡지구 상가거든요. 그래서 송도와 마곡지구의 아파트 단지 상가와 중심 상업지구 상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각각의 장단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설명드릴 물건들은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시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업종도 안정적인 업종이면서 또 거기가 공실이 좀 안 날 가능성이 높은 매물, 요 두 군데 현장을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대단지 아파트 상가와 중심상업지구 상가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업종이 좀 차이가 있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주거지역에 맞는 업종,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우리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 그리고 이 미용 업종, 그리고 학원과 같이 이런 거기에 주거지역에 맞게 업종이 구성됩니다. 반면 중심상업지구 상가는 위락 및 유흥시설, 그리고 오피스 관련된 업종들이 구성이 되는데, 일반 음식점, 주류 전문점, 대기업 팝업샵이라든가 자동차 판매점, 은행 등 중심상업에 맞는 상권의 업종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보면 1층 상가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전용평당 이건 이제 보통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상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용평당 10에서 20만 원 내외 구성이 되고요. 단지 내 상가의 단점은 임대료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자영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이 되면 그 매출 이상을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당 10에서 20만 원 내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 중심상업지구는 우리가 홍대 상권이나 강남 상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는 월세가 특히 프랜차이즈의 메인 점포들, 그러니까 직영점들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 매출과 상관없이 월세가 구성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곡지구를 보면은 전용평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임대료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5만 원, 50만 원 무슨 갭이 크죠. 왜 갭이 이렇게 크냐면은 위치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업종도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차가 큰 것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점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단 확실하고 고정적인 배부가 딱 수요가 확 있죠. 3000세대면 3000세대. 오늘 특히 볼 상가는 3400세대 단지 상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배부가 확정적으로 닫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거 필수 업종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요. 안정성이 높아요. 실제로 오늘 추천할 물건도 역시 미미용 업종으로 뭐 4, 5년씩 갖춰져 있던 거, 입주 때부터 계속 있던 업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관리비하고 편리한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상가들이 좀 주차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한데 상가들은 여긴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니까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심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세권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 차이도 크고 되게 다양하게 구성될 수가 있죠. 그리고 주 7일 상권으로 이 구성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뭐 낮 시간에는 좀 비는 시간이 있다던가 이런데, 중심상업지구는 주 7일로 24시간 상권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에는 상승에 제한이 없이 상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파트 단지 상권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상권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입점 가능한 업종도 제한이 좀 심하다. 여기에 위락시설 같은 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학원과 같은 형성이 되면 또 유해 환경의 업소가 되는 것들은 못 들어갑니다. 반면 중심상업지구 상가 같은 경우는 중심상권은 높은 매매 가격이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 중심상업지구 웬만한 지역, 지방이나 뭐 서울이나 부산이 어딜 가더라도 중심상권은 평당 1억이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1층 상가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해서 확 오른 경우에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매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 침체할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바로 중심상업지구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법인카드라든가 여기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실제로 상가의 매출들이 많이 줄어서 공실 가능성도 좀 커진 것도 역시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장단점 이게 비교를 하면서 먼저 송도 상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송도 상가 같은 경우는 지도상으로 보면 위치는 그냥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609라고 합니다. 609의 그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 배우 인구가 지금 약 한 아파트가 13,5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2,062세대가 들어와 있는 곳에 딱 한 가운데 준주거 지역의 상가예요. 이 지역에 보면 단지들이 재밌는 거는 다른 단지 2,000세대 넘는 뭐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더샵 센토피아라든가 SK뷰라든가 보면 단지 상가들이 작게 그냥 단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랜드마크 더샵과 호반 베르디움 이 두 단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뭐 두 단지만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1, 2층 상가가 좀 복합 상가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랜드마크 시센트럴 더샵 요 상가에는 총 177개의 상가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177개 중에서 공실이 5개밖에 없었다라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가들의 2층은 학원가와 보통 병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마트부터 해서 1군 프랜차이즈 여긴 단지 내 상가지만 실질적으로 중심 상가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상가를 가서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그 상가 입점에 있는 목록을 딱 보거든요. 어디 가다 보면 게시판이 다 있거든요. 상가 입점할 때 보면 여기 게시판을 보면 저희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가 중심상업지구에 볼 수 있는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들, 뭐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이런 것들이 단지 내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병원, 학원과 구성되어 있던 점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매물들 시장을 보면 요즘 수익형 부동산 상가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4억 3천의 매매가에 임용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게 3,18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도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수익률은 단지 내 상가인데 거의 한 6%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한 5.54% 정도 수익률이니까 요즘에 보면은 급매물들 나오는 거는 단지 내 상가들이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마곡에 있는 저희 이제 중심상업지구 상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용 면적이 약 6평대에 커피숍이 맞춰져 있는 상가인데 LG 사이언스파크 바로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지도상으로 보면은 중심상업지구의 전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마곡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앞에 미술관도 있고 LG 사이언스파크 같이 있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상가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보면은 역시 저희가 이 일대에서 막 줄 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상가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은 작지만 업종이 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물 내에서도 뭐 이 안에 스튜디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커피숍만 해도 벌써 한 6개 정도가 갖춰져 있고 점심시간에만 해도 상당한 매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또 마곡 문화거리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연남동처럼 중심상업지구처럼 발전돼 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인근의 상가 임대료도 전용평당 한 30만 원 선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매매가는 대신 전용 6평인데 매매가 5억 3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용평당 가격이 거의 9천만 원 가까운 가격인데 실제 수익률도 현재 월세 기준으로 하면 한 3%대 후반 정도 나옵니다. 지금 서울 중심상권 같은 경우는 1층 상가들이 한 요 정도 수익률이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왜 현재 수익률이 낮냐면 원래 이 지역 임대 시세로 보면은 원래 봤던 게 한 220만 원, 2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인데 코로나 때 월세가 확 낮춰진 이유로 회복이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미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가치까지 같이 반영돼 있어서 대략 적정 수익률은 4.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상가들 같은 경우 볼 때 오늘 2개 포인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중심 업무 상가를 어떻게 고르느냐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를 보는 기준과 중심 상가를 보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수익률대 가격에 나오는 매물들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매물로서도 매물 특징들을 그리고 상가의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송도와 마곡지구 같이 가장 중심 상업지구의 특징을 가진 곳, 또 주거지역의 특징을 가진 곳, 단지 상가의 장점을 갖춘 곳,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기에는 좋은 매물들이니까 오늘 내용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